자, 이제 라떼 이야기 시작할게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라떼는 이제 1980년으로 넘어갑니다. 1980년. 그 당시엔 1980년이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특이했어요. 그 1970년대 때 내가 그 국민학교를 들어간 게 1975년이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1970년 5년에 들어가던 내내 학교에서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1980년대가 되면은 뭐 이런 거였어요.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집권을 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경제적인 번영과 막 그 찬란한 미래를 약속을 했는데, 그때 자주 썼던 게 80년대만 되면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그 선진국처럼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80년대는 마치 꿈의 세계,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였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가 근사한 것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 80년대 풍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가 1979년 10월 26일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보부장,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이제 총탄에 맞아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나게 되죠.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, 당시 그 당시 내가 이제 국민학교 5학년이었는데, 교실에서 다 울었어요. 다 울면서 하던 얘기가, 조금만, 2달만 더 있었으면 80년대를 보실 수 있었는데 80년대를 못 보시고 가다니 막 이러면서 막 엉엉 울었던 거죠. 그러다가 이제 1980년이 되면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었고 5.18이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. 근데 그 역사책을 보면은 마치 그 시절에 정말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고 우리가 막 그 군인들이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우리가 덜덜 떨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, 글쎄요, 내 기억에는 그땐 그냥 일상이 그냥 이어졌던 것 같아요. 일상이 그냥 이어졌고, 그리고 일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을 크게 바꾸는 아주 중요한 선물을 하나 받게 됐는데, 그게 바로 그 베토벤 교향곡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. 서울 음반, 지금 아마 YBM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전신이었을 거예요. 당시 그 시사어학원, 그리고 서울 음반, 뭐 서울 레코드, 뭐 이런 걸 전부 다 같이 갖고 있던 회사였던 것 같은데, 아마 지금 YBM 맞을 거예요.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이제 카세트 테이프죠. 여러분,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신 적이 있나요? 그 마그네틱으로 된 그 비닐 테이프가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, 지금 MP3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듣던 부분을 되돌려 듣는다거나 다음 걸 간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스와이프 해가지고 금방 갔다 왔다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카세트 테이프란 거는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걸 다시 들으려면 다시 되감아서 한참 거기 나올 때까지 되감아야 되고, 뒤에 걸 먼저 들으려면 또 막 빨리 감게 해가지고 뒤에 거 나오게 해야 되고 막 그랬던, 음질도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고, 더 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음질이 나빠진다는 거죠. 이 비닐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소리가 이게 늘어나는 소리도 나오고, 그 마그네틱 특유의 잡음도 점점 심해지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어디냐 해가지고 아주 기뻐하며 들었던 기억이 나요. 그 당시에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던 도구도 우리가 흔히 오디오라고 불렀는데, 레코드 턴테이블이 있는 레코드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막 이렇게 양쪽에 스피커가 빵빵빵빵 울리는 그런 것들, 그런 걸 이제 오디오라고 불렀어요. 그 오디오 시스템 혹은 하이파이 뭐 이렇게 불렀는데,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뭐 인켈이라든지 뭐 태광 에로이카 뭐 이런 어떤 게 있었는데,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집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부잣집이냐 아니냐의 상징이었을 정도죠.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었는데, 워낙에 집안이 검소하다 보니까 어릴 적에 저는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. 늘 집에 가면 돈 없다는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. 그래서 당시 저는 그 은행 지점장이 굉장히 가난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죠. 참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.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도구는 카세트 라디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. 이렇게 테이프를 끼워서 들을 수 있고,
그 다음에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간단하게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죠. 그나마 있었던 것도 음악을 들으라고 사주신 건 아니고 이거 가지고 이제 영어 테이프를 들으라고 사주셨던 거죠. 그래가지고 이거 영어 테이프를 들었는데 이제 음악도 듣게 된 거죠. 그때 막 음악을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쫄래쫄래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레코드 가게를 갔는데 그 LP판, 요즘은 바이널이라고 그러죠. 그 당시엔 레코드판이라고 그랬는데 이 레코드판은 집에 이걸 들을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사게 된 거예요. 그 당시 위인전이나 이런 걸로 그때 제일 익숙했던 작곡가가 베토벤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주인 아저씨가 뭐 드릴까요? 그래가지고 베토벤 주세요.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그랬더니 이제 베토벤 뭐요? 그래서 교향곡이요. 그래가지고 교향곡 어떤 거요?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? 전부 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. 근데 우리 짠돌이 우리 어머니는 전부 다 사주시진 않았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 4개만 사주셨어요. 그게 이제 3, 5, 6, 9 3, 5, 6, 9 4개를 사주셨죠. 그리고 저에게는 신세계가 열린 겁니다. 그때부터 이제 막 저는 이제 그 당시 그 베토벤 교향곡 3번, 5번, 6번, 9번은 거의 악보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외울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. 정말이에요. 막 지금도 이게 다 기억이 나가지고 그 세상에서 제일 지겨운 시간 있잖아요. 그 수능 감독 가면은 이거 머릿속으로 막 돌립니다. 머릿속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를 들면 1교시 같으면 이제 2시간을 연속해서 이렇게 서 있게 되는데 머릿속에서 베토벤 교향곡 2곡 딱 돌리면은 이제 거들 때가 되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용돈을 아껴가지고 그 베토벤 교향곡 그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더 사는 거, 그게 인생의 낙이었습니다. 굉장히 비쌌어요. 그걸 2,000원 했거든요. 그 당시 2,000원이면은 지금으로는 2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니까 그 초등학생한테 얼마나 정말 굉장한 거였겠어요. 그래서 한 몇 달을 이렇게 돈을 모으면은 겨우 그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더 사는 거예요. 그런데 이놈의 카세트 테이프가요, 그 용량이 얼마 안 돼요. 용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CD 같으면은 막 75분, 80분까지 막 들어가잖아요. 그런데 대개 이 카세트 테이프는 앞뒷면 다 해가지고 한 40분, 45분 막 이랬어요. 1시간 꽉꽉 채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요. 그런데 가령 베토벤 교향곡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분 조금 넘거든요. 이거를 테이프 하나에 넣고 값은 똑같이 받으니까 막 굉장히 막 속이 쓰린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테이프를 새로 하나 살 때는 앞뒷면 얼마나 꽉꽉 차 있나, 이게 아주 큰 기준이었다니까요.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7번을 샀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모차르트 교향곡 40번, 41번이 들어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사고,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카세트 테이프를 사고, 그리고 이제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그 숭어라고 알려져 있죠. 그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사고, 이런 요 카세트 테이프들이 이제 저의 보물 창고를 이뤘습니다. 6학년 1년 내내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. 정말로 달아가지고 나중에 소리가 이렇게 됐죠. 참고로 그때 그 베토벤 교향곡은 그 요셉 크립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그 녹음이었고요. 베토벤 9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1시간이 넘는다고 테이프 2개였어요. 2개였는데 두 번째 테이프에서는 A면에 4악장이 들어있고 B면에 그 요셉 크립스가 직접 막 영어로 쏠라쏠라쏠라쏠라 하는 이게 해설이 들어있었죠. 베토벤 교향곡 전체에 대한 이렇게 해설이 들어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자꾸 썩으니까, 그죠? 뭐가 썩냐면은 샀더니 막 앞뒤면 다 합쳐가지고 30분 조금 넘어. 그래서 어떤 곡이 길고 어떤 곡이 짧은지, 어떤 곡을 내가 골라서 들어야 될지 이걸 듣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. 그게 이제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광 명곡 해설 사전이라는 책이죠. 그래서 그거를 음악을 듣기도 전에 그 책부터 읽었습니다. 그 책을 막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나중에는 그 누구의 무슨 곡 이거를 이름을 딱 대면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지만 이게 머릿속에서 막 곡이 막 연주가 되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다가 나중에 그 카세트 테이프를 진짜 사서 이렇게 들었을 때,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곡이야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, 이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곡이야 하고 너무 즐거워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
이 명곡 해설 사전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. 듣고 싶은 곡이 너무 많아지는데 도저히 이 용돈을 아껴가지고 이 카세트 테이프 요즘 돈으로 2만 원씩 하는 이거를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공테이프를 샀습니다. 공테이프. 공테이프는 훨씬 쌌거든요. 1,000원, 뭐 1,500원. 아주 좋은 거. 크롬 테이프 이런 건 1,500원 이랬거든요. 그래서 공테이프를 산 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 아끼려고 60분짜리 안 사고 90분짜리 샀습니다. 90분짜리. 90분짜리 사가지고 그 카세트에다가 끼워 놓고 그 KBS FM1 그 93.1MHz 그 하루 종일 5시에서 6시 사이에 국악 틀어주는 거 외에는 하루 종일 클래식을 틀어주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틈만 나면 들었습니다. 특히 이제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거의 계속 틀어놓고 있었습니다. 공부할 때도 틀어놓고 하다가 내가 명곡 해설 사전에서 찍어놨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곡을 또 한 악장 뭐 1악장 들려드리겠습니다. 뭐 2악장 이런 건 또 소용없잖아요. 그래서 딱 이렇게 있다가 전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나오면은 이때다 그러고 카세트 테이프 딱 꽂아가지고 그걸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FM에서 내가 원하는 곡 나올 때마다 녹음을 딴 게 테이프가 수십 개가 됐습니다. 나중엔 공테이프 값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몰래 영어 회화 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죠.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아버지가 영어 회화 테이프라고 틀었는데 막 음악이 나오니까 막 그걸 들켜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음악을 들었습니다. 80년대 나 때는 말이야.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도 요즘처럼 유튜브에서 턱 찾아 듣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단다. 음악을 듣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도 어린 나이에 엄청난 열정을 발휘해야 됐던 그런 시대였단다. 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참 어떻게 보면은 꼬마애가 기특하고 대견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 시대가 정말 굉장히 불편하고 뒤떨어진 시대였다는 느낌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물론 그 속에 나름대로의 향수가 있고 추억이 있고 정감이 있지만 말이죠. 자, 클래식 라떼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